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회칙 모든 형제들을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공고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회칙 모든 형제들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모든 형제들 프라텔리 뚜띠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회칙 6장을 인용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 모두는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한 형제임을 드러내고 필요한 것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성인은 공동체적 형제애를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이 형제애가 모든 사람을 알아보고 가치를 인정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열린 형제애의 핵심을 잘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국적, 인종, 성별과 같은 정체성을 뛰어넘어 인류를 향한 형제애와 그 토대가 되는 사회적 우애를 강조합니다. 회칙에서 교황은 이런 인류애를 통해 인류 화합을 이루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실에서 직면하는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을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특권층의 이기적인 무관심, 포퓰리즘에 따른 맹목적 분노 표출과 불평등한 경제체제를 비판합니다. 교황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모두 동등한 인간, 평등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교황은 복음에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출신을 따지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에 머무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칙 모든 형제들은 이런 논리에서 인류 화합을 위해 공동체적 형제를 사회 윤리로 제시합니다. 저는 교황이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고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인류와 함께 하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내용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회칙들을 실현해서 인류 화합을 이루고 또 현실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그로 인해 기후재앙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코로나19 사태는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미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과 갈등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비상한 대책과 행동이 없으면 인류 멸종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지금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한 나라입니다. 745만 명이 감염되었고 21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감염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분열의 정치로 인종 갈등이 심화되었고 사회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 지방의 산불로 대기를 오염시키고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여 세계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국은 기후 위기의 원인에 큰 책임이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화석 연료의 남용과 미세먼지로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일으킨 나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로부터 책임 추궁과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적 고립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한은 정상국가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의 완성을 통해 자주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때문에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은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려고 합니다.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과 북한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들과의 관계 발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티칸은 중국 선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더 많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티칸은 중국 정부가 임명한 7명의 주교를 인정하고 중국은 교황을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하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협정을 더 발전시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재자의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시기적으로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의 구성을 앞두고 적절하고 내용적으로도 회칙 모든 형제들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교황이 우리 모두는 형제이라는 회칙의 가르침에 따라 정치 지도자들을 만났으면 합니다. 교황은 2014년에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를 중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이었던 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존 바이든과 함께 국교 정상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가톨릭 신자로서 교황에 대한 신뢰가 깊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신뢰는 교황의 역할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과 배경 아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교황과의 약속을 이행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에게 교황의 방북 초청을 요청하였고 김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바티칸을 방문하여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하였고 교황은 초청장이 오면 방북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약속의 제안자로서 이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중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로부터 전방위적 압력과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이 교황의 중재를 필요로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황이 시진핑 주석을 방문하여 미국과의 화해를 중재하고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논의한다면 그 자체로 인류 화합을 이룰 것입니다. 이런 인류 화합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위와 같은 상황을 잘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화해시키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였으면 합니다. 해당 부처의 관계인들이 상상력과 용기를 발휘하여 함께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